예, 쭉 해서 거미집 설명할 겁니다. 자, 거미집이 꽤 문제 많네 보니까 한 69페이지까지 있네.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탄력성. 자, 맨 먼저 탄력성에 대한 개념부터 질문합니다. 말로서 묻는 거. 자, 탄력성은 공식이고요.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일까 따져보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자극이 뭐냐 따라 제목이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자극이 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소득될 수 있고 다른 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어쨌든 그 결과 항상 누가 변합니까? 수요는 변화한다. 그래서 자, 원인 자체가 가격이면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이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때문에 양이 바뀔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교차 탄력성. 자, 계산 문제 좀 이따 풀 겁니다. 지금은 계산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서 묻는 거예요. 특히 요 두 개는 중요한 게 주어진 값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거 값하셔야 돼요. 잘 알지만 플러스인 건 소득은 무슨 재? 오케이, 정상재. 마이너스는요, 열등재. 대체, 저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게 무슨 재입니까? 대체재. 마이너스인 게요? 보완재. 요건 말로 보통 시험 냅니다. 냈을 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실제 가격 특별한 말 쓰지 않고 탄력성이라는 말씀, 이건 뭐 가격 탄력성일 걸 가정한다고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주어진 값이 보니까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죠. 그죠? 1보다 큰 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우린 탄력적이다. 작은 게 뭐죠? 비탄력. 그죠? 근데 얘보다 실제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극단적인 이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탄력성 값이 제로인 게 있고 탄력성 값이 무한대인 게 있습니다. 저 탄력성이 제로인 걸 뭐라죠? 완전 비탄력. 무한대를요? 완전 탄력인데 얘들은 제로다 무한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항상 비탄력은 무슨 곡선? 수직곡선. 완전 탄력은요? 수평곡선이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패턴을 좀 아셔야 돼요. 얘는 시험 내는 패턴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증가한다면 항상 묻는 게 누가 불변될 것인가? 이걸 항상 장난친다고. 가격이냐, 양이냐. 그죠? 또한 같은 맥락인데 수요가 완전 탄력이고 공급이 이렇게 된다면 불변될 게 가격과 양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항상 묻는 게. 자,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말은 이거 아닙니까? 나오는 순간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보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 이건 뭐죠? 수직이죠. 그죠? 결국은 누가 불변되겠습니까? 양이요. 한번 해볼까요? 공급이 이렇게 가는 공급 증가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가격은 비록 떨어지지만 양은 뭡니까? 불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히 가격이 불변이 있을 때 양이란 말씀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같은 맥락이 뭐냐 이 말이죠. 밑에 있는 얘도 뭐 있습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은 무슨 곡선이죠? 수평곡선 아닙니까? 그런 결과 이 공급이 이렇게 증가되죠. 이제 공급 증가되면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이 값이 이 불변이죠. 여기. 얘가 누군데?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건 양이 불변입니다. 얘는 가격이 뭐죠? 예,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푼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라고.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되면 묻거든요. 어쨌든 얘는 현재 문제는 가격이 더 크게, 더 적게 요거와의 장난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답 관계없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보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만 이때 뭐 있으면 좀 설명드리면 비탄력은 가격이 더 크게 변합니다. 그런 건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시험 낸다면 그럼 답은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말 것이. 그죠? 우리 과거에 문제 풀어왔지만 그렇게 내용을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예, 탄력성과 총 수입과의 관계예요. 얘는 항상 물으면 이 값만 아시면 돼. 가격과 수입과의 관계인데 잘 보세요. 얘가 탄력적이라면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게 비탄력적이라면 수입과 가격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도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항상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을 얼마든지. 자, 세 번째 묻는 거. 세 번째.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 준 요인. 자, 이 예는 꽤 많지만요. 크게 세 개만 좀 정리해, 세 개만. 첫 번째 보니까 이거 묻습니다. 대체제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대체제가 많으면 적으면요. 비탄력이죠. 그럼 이걸 시험 낼 때 있죠. 좀 다르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거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한 야채 보니까요. 예, 주거용이 상업용보다 상업이나 공장보다 또한 야채 세분화될수록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럴수록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용도가 다양하다 대체 많다는 거야. 또 용도 전에 용에 대체 많다는 거예요. 주거가 상업보다 대체 더 많은 거예요. 또 세분화된다 이 말은 대체 더 많은 거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탄력적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수요 측면. 자, 수요 측면에서는 무조건 비싼 게 뭐라고요? 탄력적이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자, 우리 고가 반대가 뭐요? 수요 측면에서 고가가 뭐죠? 비싸니까 탄력. 저가가 뭐죠? 다시. 자, 이렇게 봤으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고가가 뭡니까? 수요 반대가 공급이에요. 결국은 수요가 탄력이면 비탄력. 얘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항상 공부할 둘 중 하나를 기준 잡아야 돼. 혼돈할 수 있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수요가 보통 시험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쪽에 포인트를 잡아주고 나머지 반대인 건 반대로 움직이시라고. 그래서 자가주택, 임대. 자가주택은 수요 측면에서는 탄력, 공급은 비탄력이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공급 측면. 자, 공급적인 측면 첫 번째 보니까 단기보다도 장기가 뭐예요? 탄력이지. 근데 조심할 건 이 말과 구분하셔야 돼요. 네, 물건 완성 기간. 기간 물었을 때 짧은 거, 긴 거 누가 탄력? 짧은 게 탄력이지. 그러니까 긴 경우보다도 짧은 게 뭡니까? 예,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결국은 요것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근데 실상 우리 보통 문제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답을 많이 잡아온다고 사실은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문제 풀어보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주로 이런 게 이 두 개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시험은. 자, 요 정도 봤으면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자, 어디 가는가 하면 뒷장 갑니다. 자, 40페이지, 40번. 40번요. 자, 1번 가보자고요. 41번. 키워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된다면 대체 많은 거지. 많다. 이건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성이 커질수록 탄력입니다. 두 번째. 자, 핵심이 뭐예요? 종류별로 세분화되면 탄력적. 세 번째 주거는 성업보다 탄력적. 네 번째 용도 다양 또는 용도 전환 용이 탄력적. 그죠? 다섯 번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이죠. 자, 그 다음에 41번요. 규제가 심화된다 이 말은 대체제 많다 적다? 적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 두 번 단기는 장기보다 비탄력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말가 있죠. 2번과 4번 잘 비교하세요. 2번과 4번. 4번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죠. 물건 완성 기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완성 기간이 기간이 단기일수록 뭐 있습니까? 탄력적이죠. 자, 3번은 생산에 소요되는 가격이 상승한 이 말은 비싼 거, 싼 거? 비싼 거지. 자, 다시 수요 측면은 비싼 게 뭐라고? 탄력. 그럼 공급은 비싼 게 뭐라고? 비탄력. 비탄력. 이렇게 가시라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규는 비탄력. 기존 주택은요? 탄력이죠.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2번. 자, 가볍게 갑니다. 1번. 전체 토지량은 불변. 따라서 우리 불변은 현재 뭐 있습니까? 뭐 묻는 거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탄력 승합 얼마? 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가 훨씬 더 뭡니까? 완만하죠?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3번, 3점 더 풀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47번 갑니다. 자, 47번. 예, 47번 보니까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를 뭐 있습니까? 주택 가격 탄력성 크게 한다. 맞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지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커진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감. 이게 뭐예요? 우리 전에 간 적이 있죠? 자, 뒤에서 원래 이 집은 이겁니다.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무슨 세? 역진세. 그래서 역진세를 해결하기 어떻게 합니까?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수요가 뭡니까? 탄력화되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낸다 이 말 뜻이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요. 예, 2번. 탄력적이지. 잘 알지만 자, 임대료, 즉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탄력.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면 수입은 뭐합니까? 감소한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비탄력이지. 이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그래서 임대료가 내리면 수입도 떨어진다. 그죠? 자, 밑에 있는 4번, 5번 통과. 그 다음에 48번은요. 자, 요거 설명 제가 드리겠는데 이런 겁니다. 48번은. 자, 공식이 뭐요? 항상 가격 탄력성 공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현재 가격이 몇 프로죠? 5%일 때 수요량은요? 10% 변했죠. 그죠? 이 값은 얼마죠? 2는 탄력, 비탄력. 자, 탄력. 자, 첫 번째 탄력성 값은 2이다.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기울기가 뭐합니까? 완만하다. 세 번째, 자, 보자고. 이제 세 번째, 이거 중요하자고. 여기 보세요. 탄력적일 때, 더 높은 수입업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저가 전략. 그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탄력이 대체제가
많아야 되죠? 다섯 번째, 이 탄력은 임대료와 수입은 반대 방향이죠? 수입이 저기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감소한다. 그죠? 그런 거 보시고. 자, 뒷장 갑니다. 예, 50번 문제. 그럼 이 50번 같은 것은요, 이렇게 나오면 항상 문제 풀 때 있죠. 거기 있는 주어져 있는 표경을 따라가시라, 이렇게. 여기 공급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렇게 A. 그 다음 뭐 있죠? B가 있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른 건 하지 말고 있죠? 둘 다 수요합니까? 누가 B 탄력이에요? 법경사인 거. 완만한 게 뭐죠? 이렇게 놓고 있죠? 요것까지만 표현을 해놓으시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문제를 물어줄 때마다 그냥 따라만 가시라고요. 그래서, 자, 가보자고, 이제. 1번, 일반적으로 B 부동산이 A 부동산은 대체 많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B가 A보다 탄력적이다 묻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볼까요, 이제? 자, 갑니다. 공급이 요렇게 가능 증가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 비탄력될 때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습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 그 다음에, 예, 탄력적일 때 양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는 그냥 가시라고, 문제 풀 때. 그러면, 거기 뭐라 했습니까? 거래량의 변화폭은 누가 더 큽니까? A보다 B가 더 크지. 통상 보통 이거 시험은 안 내거든요? 가격 시험 내. 가격의 변화폭이 더 큰 게 누구예요? 비탄력이지. 비탄력. 자, 요거 다시 할게요. 이 말 하셔야 돼. 비탄력일 때는 반드시 탄력보다 가격 변화폭이 더 큽니다. 원래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좀 설명할 목적이 사실은.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그런 개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요 감소하면 가격 변화폭이 더 큰 게 누구예요? 탄력, 비탄력. 항상 가격 변화폭이 큰 게 누굽니까? 비탄력이지. 현재 누가 비탄력입니까? A, B. A지. A가 B보다 가격 변화폭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있는 4번, 5번 통과. 알 필요 없습니다. 자, 51번. 나오면 무조건 이런 건 장난치면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 있습니까? 1번과 2번 이 두 개 장난치지 3번, 4번, 5번 장난치면 안 돼. 이 문제는 그런 걸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고요. 극단적인 이 값 가지고 장난쳐야지 원칙이라고 이게. 자, 일단 가보자고. 자, 1번 뭐지? 완전 비탄력. 잠시만요. 이거 잘못하면 이 혼돈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만 그려보시라고. 이 그래프만. 자, 정답이 이 말 아닙니까? 완전 비탄력은 누가 불변? 완전 탄력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1번 완전 비탄력 누가? 양이 불변. 2번 완전 탄력 누가? 가격 불변. 자, 3번은 뭐 있습니까? 항상 더 크게 변하는 것은 무조건 비탄력이야.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볼래요? 여기 원래점이지. 항상 탄력은 변화폭이 더 적다고 이게. 변화폭이. 무조건 이 비탄력이 더 큽니다. 가격은. 요것만 좀 기억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3번은 뭐 있습니까? 예, 가격이 더 오른다 쓰지.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이거지.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비탄력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주로 중요한 1번, 2번을 장난친다 생각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자, 52번에 가보자고요. 1번 가볼까요? 자, 1번 묻는 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첫 번째 보니까 1번. 1보다 크단 말은 탄력, 비탄력? 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따라서 임대로 올라가면 수입은 뭡니까? 감소한다. 자,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예, 현재 뭐죠? 완전 비탄력. 누가 불변? 양이 불변이죠. 그래 보시고 3번 갑니다. 3번 필요 없고 4번 가보죠. 4번 보니까요. 공급이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의 임대 탄력성이 클수록 자, 임대는 뭐 있습니까?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뭡니까? 임대료는 크게 하락 효과가 작아집니까? 맞죠? 그죠? 자, 5번 갑니다. 5번은 좀 더 할 거예요. 자, 이거 5번 잠시 해보죠. 자, 여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요. 자, 좀 더 할 건데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이 말입니다. 자, 물어보죠. 가격이 올라가면 2mm, 여기 있는 양은 10%지. 인데 증가 감소. 무조건인 감소, 감소. 부호가 반대 방향 항상.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조상 있죠. 항상 가격 탄력성 무조건 가격과 양은 무조건 반비례예요. 근데 이 반비례니까 원래 이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이걸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쓰지 않고 뭐 플러스를 바꾼다. 그죠?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그거 묻는 거라고. 탄력성 값이 비록 플러스 0.4이지만 가격 탄력성 무조건 구조상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현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있어? 4%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냥.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계산 문제만 가지고 주구장창 풀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만 가지고. 자, 53페이지. 하기 전에 잠시, 자, 말로 문제 좀 정리할게요.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문제에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 건 정상제, 마이너스는 1등지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건 대체 마이너스 보완제입니다.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항상 누가 불변을 그거 아시는데 어쨌든 완전 비탄력 양불변 수직이니까 완전 탄력 가격 불변 그래 아시고요. 요거는 무조건 총수입과 가격의 관계인데 탄력은 가격 총수입은 반대 방향. 비탄력 같은 방향입니다.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주로 묻는 게 이걸 가장 많이 보는 그 문제에서.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자, 53페이지에 있는 계산 문제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자, 계산 문제에서 공식을 먼저 정리하자, 공식. 보세요. 자, 이거 물어보죠. A의 B란 말은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항상 이건 슬래시야. 그래서 이건 뭐 있어? B분의 A지. A의 B, A의 B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부 공식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뭡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 뭡니까?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 뭐죠? 그럼 교차라는 것은 목적이 대체적 보완제예요. 자, 묻습니다. 이 분필은 대체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응? 그죠? 반드시 이게 비교할 특성이 있어야 돼. 즉, 치우기하고 서로 비교하면 보완제지. 그 다음에 노란 분필 비교하면 이건 대체지. 그러니까 항상 대체와 보완은 결국은 공식 같아. 이와 같은데, 다만 이건 뭐야? 같은 물건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물건이야. 그러니까, X제, 즉 흰 분필 가격 변화 있으면 노란 분필 Y제란 수요량, 치우기란 수요량 묻는 거예요. 얘는 뭐요? 흰 분필 가격과 흰 분필 양입니다. 같은 물건, 이건 다른 물건이 서로 비교한다고. 요 공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어요. 다만 이때 조심할 건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가격 탄력성 값은 무조건 이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구조가 나옵니다. 항상. 왜? 가격과 양은 반비례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 나타날 때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표현하지 않고 플러스 표현하죠. 왜냐면 이거 절대값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플러스 나점 절대건 머릿속에 관념성의 마이너스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아시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양은 뭡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나머지는 이 두 개는요. 플러스면 같이 소도 올라가면 양 올라갑니다. 이 마이너스는 뭐요? 얘가 올라가면 이거 뭐요? 반대지.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란 말은 얘가 올라가면 얘도 뭡니까? 올라가요. 마이너스란 말 뜻이 뭐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표현들에게 따라가시라고. 다만 요것만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논리상에서. 자, 가보자고 이제 43번.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43번. 네. 공식이 뭐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가격이 몇 프로입니까? 5% 뭐였죠? 하라니까 수요는 얼마요? 요 값이 얼마? 1. 여기 과거에 22회 때 시험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탄력성 굉장히 간단히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자, 요거 물었으면 다시 할게요. 탄력, 비탄력. 오케이, 요까지. 탄력. 1보다 크면 탄력이죠? 요거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통과. 자, 45번 갑니다. 45번. 자, 이거 묻는 거죠. 탄력성 값이 2.5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50원일 때 공급량은 100이다. 가격이 60원 뛰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요거 물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그대로 가격과 양을 딱 써주고 있죠. 그냥 가시라고요. 다시. 자, 가격이 얼마일 때? 50원일 때 몇 개? 100개입니까? 근데 이게 60원 올라갔을 때 몇 개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 잠시. 그럼 이거 알고 있죠? 변화율은 가격은 최초에 뭐 있습니까? 가격분의 가격 뭐요? 변동분. 양도 최초에 뭡니까? 원래 있는 양에 대해서 뭡니까? 양의 변동분이죠. 이렇게 식을 만드시라고. 그럼 자 보세요. 이때 변동분은 요 차이 묻는 거죠. 그죠? 요 얼마 차이요? 여기 있는 요 값은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X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해볼까요? 자, 갑니다. 최초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최초 가격이 얼마요? 50에서 가격의 변동 얼마? 10. 양도 최초양이 100이죠. 요 값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X. 이 값이 현재 얼마라고? 탄력성 값이 2.5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약분합니다. 자, 5분의 1 되지. 그죠?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100분의 5x는 2.5. 이거 다시 약분 되겠죠? 그죠? 그냥 그대로 곱할까요? 자, 5x, 합니다. 그냥 5x는 얼마요? 곱해줘. 250이지. 그죠? x는 얼마죠? 50. 요 차이가 얼마라고요? 50이면 요 공급이지. 그냥 대줘. 그럼 얼마요? 150 된다. 이거요. 이런 순서로 풉니다. 문제 풀 때. 이 흐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산수가 안 돼.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54번. 그럼 이런 거 나면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실 때 이제 두 개를 딱 구분시키라고.
자, 첫 번째 지문 갑니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요? 10% 올라갔죠, 그죠? 그 어디 가볼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요? 양은 5% 감소했죠,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네, 오피스텔 임대 수요, 오피스텔 수요량이 뭐요? 7% 올라갔잖아요. 그건 잘 보세요, 이제. 조건이 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아파트와 아파트지. 같은 물건이지. 요건 뭐면 가격 탄력성이야. 이건 아파트와 뭐죠? 오피스텔이 다른 물건이지. 묻는 순간 이건 교차.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가격 탄력성, 요건 다른 말로 교차 탄력성. 공식 갑니다. 자, 공식은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둘 다 아파트죠. 교차는 항상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이죠.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 가격 아닙니까? 양 아닙니까? 이렇게 공식만 만들면 그것은 끝난다, 이게. 자, 가볼게요. 10% 올라가니까 5% 감소한다. 이 값은 0.5인데 탄력, 비탄력. 얘는 보니까 10% 올라갔는데 그럼 따라가시라고요. 7% 올라갔죠. 이건 결국은 0.7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소득이나 교차는 중요한 말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0.7은 아무 의미 없어. 같은 방향이지. 플러스. 플러스는 뭐라고요? 대차제. 그지? 가격 탄력성은 이게 중요합니다. 요 값이 중요한데 저기 있는 소득 탄력성 교차는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56번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자, 56번도 있죠. 이렇게 만드시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해볼까요? 이걸 자꾸 그냥 쭉 보면 표를 오피스 가격 몇 프로? 10% 올라간다. 근데 뭐 있습니까? 오피스 수요가 어떻게? 감소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아파트 수요가 10% 아니고 5% 증가죠? 보세요. 자, 오피스 아파트이나. 그럼 얘는 무슨, 같은 물건이지.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지. 가격분의 양 아닙니까? 10% 올라가니까 15% 감소한 거 아니에요? 이 값은 얼마요? 1.5지. 1보다 커지. 탄력, 비탄력. 탄력.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오피스 분의 뭐요? 오피스 가격 분의 아파트 뭐요? 양을 묻는 거지. 그래서 10% 올라갔는데 5% 증가진 거 아닙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0.5는 의미가 없다고. 교차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플러스는 무슨제? 대체제. 네. 항상 이렇게 시험 낼 게 없다, 문제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9번. 이럼 59번도 있죠? 요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59번 똑같은 문제가 아까 했던 문제 풀었던, 저기 있는 45번 똑같은 거예요. 45번이나 9번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시고, 일단, 쭉 보시고, 자, 합니다. 예.
나오면 59번도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자, 최초. 그 표 만드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대체 관계인데 교차 탄력성 0.8이고 이때 아파트 가격이 자, 아파트 가격 합니다. 가격이 얼마요? 1600에서 얼마? 2000인데 이때 양을 보니까 1200세대에서 모르는 거지.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자, 공식 그냥 그대로 갑니다. 현재 보니까 공식은 가격분의 양이잖아, 이거. 물론 조건이 현재 거기 뭐 있습니까? 가격은 누구죠? 아파트죠? 그죠? 이 아파트 가격이고, 요건 뭐 빌라. 그죠? 그냥 아파트 가격과 빌라 있는 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자, 일단 중요한 거 요 차이 있죠? 이걸 먼저 하셔야 되지. 여기 변동분 아닙니까? 얼마요? 요건 얼마요? 모르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최초 가격이 얼마요? 1600에 차이 400. 여기 있는 얘는 1200에 x. 이 값이 얼마라고? 탄력성 값이 0.8. 약분합니다. 자, 4분의 1.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해보니까 이 공식은 1200분의 4x죠? 0.8. 요 약분되죠? 그죠? 300분의 x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해볼까요? 자, 300분의 x는 얼마예요? 0.8. x는 둘로 곱해주는 거지. 얼마 됩니까? 240. 요 값이 240이니? 더하면 1400. 그죠? 나 같으면요, 시험 낸다면 60번가 61번 내겠다고. 근데 참고로 있죠. 54번과 56번이 있죠. 이거는 풀었던 거 알죠? 요건 2번 시험 나왔거든?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54는 56 똑같은 거 아니면 모양새가? 이건 잘 안 낼 것 같아, 이제. 2번 냈으면. 결국은 뭐 있으면 마지막 장난치면 60과 61번 낸다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이야. 하나 물어보죠. 이 원리를 하셔야 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수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 이걸 알 수 있죠? 마지막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도 소득도 올라간대. 네?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득도 올라가면 수요량은요? 응? 해볼까?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50개 감소했어. 소득이 올라가면 따라 수요량이 50개 증가됐어. 그 결과 양은 변함없지. 그죠?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50개 감소하는데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량이 30개만 증가됐대. 그 결과 감소한 거지, 이거. 반대로 가격 때문에 50개 감소했지만 소득 때문에 80개 증가됐습니다. 그 결과 이런 값을 지금 파악할 목적이 뭐냐? 거기 있는 60번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1번 요거 2개 묻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했죠?
탄력성 값이 두 개 딱 튀어나오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거 묻는 거야, 문제. 무조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61번 있죠? 6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 탄력성이 무슨 탄력성이 먼저 구분하세요. 61번, 자, 어떤 탄력성이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자, 여보세요. 이제 공식 만드셔야 돼.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자, 여보세요. 잠시. 아까 보니까 가격을 통해서 이 양 구할 수 있지. 네? 이 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통해 이 양을 구할 수 있대, 이게. 소득을 통해 이 양 구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이 양이 나오면요, 요거 둘 다 합치면 이 값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전체에 있는 수요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표만 딱 만드시라고. 이 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그냥 끼워 넣으면 답이 나온다고. 자, 가보자고. 이제 실제 가보자고. 가격 탄력성 얼마요? 3입니까? 소득은요? 1.5.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 얘는 교차까지 물었네. 이제 두 개 맞게, 두 개만. 두 개 먼저 합니다, 제가. 자, 두 개하고 내 세 개 할게. 근데 세 개를 묻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뭐, 고기가 원하면 해줘야지, 뭐. 자. 자, 갑니다. 요 가격 몇 프로? 10, 가격 몇 프로? 10% 뭐 했어? 상승했지? 소득 몇 프로? 8%만 한 거요? 증가한 건 8%입니까? 자, 보세요, 이제. 보통 요 두 개 물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가 얼마? 30인데, 조심할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록 가격 탄력성을 표현할 때 플러스라 표현하지만 반드시 부호는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잘못하면 전체 틀린다고. 그 결국은 가격 탄력성 때문에 30% 한 거요? 감소한 거지. 다시요. 자, 요거 합니다. 요 값 1.5잖아. 뭐 얼마 되지? 10이 나오지? 10이 뭐요? 나머지는 그냥 플러스 그냥 움직이시라고 그냥. 이거 12%만 한 겁니까? 따라서 이 값을 하면 얼마 됩니까? 28%만, 18%지? 그죠? 감소한 거. 이렇게 간다, 항상. 근데 이거 세 개 묻지? 물으면 해주면 되지, 뭐. 세 개는 잘 묻지. 원래 두 개면 원칙이에요. 세 개는 잘 안 묻는데, 가보자고. 자, 교차 탄력성, 교차 갑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이지. 이 물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자, 교차 탄력성 현재 아파트인데 얘는 뭐 났더라? 빌라 났지? 빌라. 여기 있는 양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더하면 전체에 대한 양 분명히 나오겠네, 이거. 그지? 자, 갑니다. 교차 탄력성 값이 얼마라고? 2입니까? 빌라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뭐예요? 요거 얼마예요? 요 플러스면 같이 움직여요? 20%만 한 거예요? 20%가 증가되었으면 합쳐보세요. 2%만 한 거예요? 이 값이잖아. 뭐, 두 개, 세 개 다 뭐 관계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자, 문제는요, 이런 항상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요 항상 가격은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오고 이 관계. 이렇게 묻는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60번. 이제 해보셔. 이건 손을 해봐야 돼, 이제. 공식을 항상 먼저 만드셔. 공식을. 그래야만 쉽게 갈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예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래야만 점수 올라갑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가장 큰 단점은 그게 까짓거냐. 내가 더 이상 점수 오를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들으실 때라는 건 마찬가지. 들으시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조금 전 내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점수 조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점수가 뭐 있습니까? 30, 50 올린 거 아니고, 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한 개 한 개 올린 점수를 갖다. 한 개 더 맞추고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있습니까? 이미 기본적인 내용 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 푸는 요령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습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걸 충분히 설명하면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내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진보가 없다고, 이게. 그럼 매번 그 점수라고, 이게. 자, 갑니다. 이런 표를 먼저 만드셔. 만들고 교차하면 항상 뭐 있으면 볼게. 요거죠. 오피스 가격에 대한 뭐 중요가 있는데, 이때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아파트 저게 아파트, 여기 오피스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탄력성 값이, 가격 탄력성은 2이고, 교차는 얼마죠? 1.5.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죠? 5%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 빌라죠? 오피스입니까, 이게? 오피스죠? 얘가 얼마죠? 8% 올라갔네? 예. 이제 값 나오게 되죠? 요 값 10인데 중량은 부어. 그렇지. 10% 하락한다. 다시. 얘는 1.5죠? 12%만 거죠? 같은 방향이 이거는 12% 올라가면 그 결과 뭐 있습니까? 2% 올라간다. 그죠? 그렇게 푸는 방식만 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시고 좀 쉬었다가 뭐 여기 있는 경기 변동 64페이지 내용 할게요.